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밀도 있는 녹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좀 눌렸습니다. 2999.55포인트. 참 우리 시장도 3000포인트 가기 힘듭니다. 대주TV도 30,000포인트 가기가 좀 힘들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강했어요.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로봇은 한번 사실 제가 언급을 한번 몇 번 드린 적도 있죠. 롯데 시스템즈 올랐다 빠졌고, T로보틱스 좀 올랐다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퀀트에서는 좀 단기로 좀 급등한 로봇주들을 조금 이제 이익 실현하자. 요즘 테마 흐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조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요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데 T로보틱스도 일단 연초에 수주도 좀 있고 롯데 시스템즈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연말 양도세 과세에 대한 지금 심리적이든 본인이 대주주 양도과세랑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28일 연말까지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뭔가 급등하는 주식에 대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늘 로봇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DY든 팅크든 웬만한 종목들이 하여튼 조금 계속 누르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도 굉장히 좀 누르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 현금을 좀 마련해 놨는데 오늘 쓰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오늘 왜 씁니까? 오늘 굳이. 그러니까 오늘 특히나 오늘 좀 예를 들면 한컴 같은 경우에 양도가 세고 다 떠나서 25,000원대 잡아야지 했던 사람들은 총구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한 4%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조금 담을 수는 이런 경우에 담을 수는 있는데, 총구를 겨누고 있으면 담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다가 날아간다고 해서 특히나 불타기 오늘 현금을 썼다, 아니면 오늘 있는 현금 다 썼어요, 오늘 잘 산 것 같아요. 바보야, 바보. 28일날 내일 박앤 세일 기간인데, 그러니까 내일 연말 내일 11번 가면 11월 11일날 내일이 이제 박앤 세일 한다고 했는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하루 전에 그렇게 현금을 소진하는 거는 약간 멍청한 짓이죠. 일단 28일 내일, 그것도 아침부터 백화점이나 어디 한정판 물품은 선착순인데 내일도 아침부터 살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최대한 종가 부근 가서 동시 호가에는 또 못 잡힐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종가로 내일 보고 있는 주식들, 내가 싸게 사야지 하는 주식들을 내일 28일날 사면 됩니다. 내일 28일날이 아마 저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점 생각하고, 물론 29일, 30일까지도 너무 급등할까? 물론, 넉넉하게 팔아요. 오늘 증권사에 다 이제 분위기가 뭐였냐면, 제 친구들, 매니저들, 안경 하나 써서 좀 심심한.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양도과세가 되는 고객들을, 10억이잖아요. 그니까, 오늘부터 이제 올려왔으니까, 오늘. 넉넉하게 좀 팔아놔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 양도과세 28일날, 예를 들면 10억인데, 한 9억 5천이나 9억 맞춰놨다가 작년에 29, 30일날 급등해가지고 양도과세 다 넘어버려서 낭패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도 우리 시장 지금 글로벌 대비해서 지금 엄청 누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들 올해는 넉넉하게 팔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넉넉하게. 그래서 한 8억 정도. 그러면 8억 5천이나. 그러니까 웬만큼 한 10% 정도 이제 28일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양도과세가 될 일이 없게끔 좀 넉넉하게 팔아놔라. 어쨌든 한 최소 9억 정도까지. 예전에는 9억 5천 이런 식으로 맞췄대요. 근데 급등해서 대주 양도과세를 올해 다 이제 내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파는 작업. 그러니까 다들 뭘 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주주들은 좀
얼마치를 팔아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잘 팔아야 되나, 이 고민에 있는 장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5호 거래일 연속으로. 오늘도 코스피 5,400억, 코스닥 4,200억.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 터지고 나서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한 건 작년 말도 이랬나? 작년 말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즌밖에 없는 거예요. 참 대주 양도과세라는 이 제도도 좀 웃긴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최저가다. 저는 내일 28일이 최저가다 이렇게 보고 29일이나 30일 어느 정도 이제 반등 넉넉하게 팔았으니까 뭐 한 5% 정도까지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뭐 컨트롤이 어떤 대주주가 있다, 뭐 세력이 있다. 근데 뭐 어떤 거래량 없는 주식을 자기가 한 1억치 덜어내서 9억인데 이런 주식이 막 10억 이상 오르면 30일날, 그러니까 30일날 거래 안 하니까 30일날 동시호가로는 막 1, 2% 정도 누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10억을 안 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개별적으로 한 28일날이 저점인데 29일날, 30일날 이틀 동안 만약에 급등하는 주식은 30일날은 동시호가 종가로 약간 누르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은 그럼 뭘 담아야 되나잖아요. 총구를 일단 28일 박앤세일은 이제 요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기 없는 주식은 평소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일날 담아야 될 거는 평소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인기가 많아서 값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을 싸게 살 기회라는 거예요. 올해 많이 올랐던, 연봉을 기준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주주 양도과세,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올해 뭐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를 예를 볼게요. 꼭 양도과세 이슈뿐만 아닌데 이게 오늘 연봉을 기준으로 막 34% 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핑크웨어 같은 경우도 올해 63% 올랐어요. 한 5, 6억치, 7억치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 양도과세 혜택이 되니까. 하이비전 올해 지금 6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 대주주 양도과세라는 상황에 지금 일시적으로 눌림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올라서 완전 조정의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원래 잘 알던, 아니면 현금을 만든다고 이전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이상 고점에서 판 거, 예를 들면 뭐 팅크웨어도 그 전에 팔았던 사람, 한글과 컴퓨터도 그 약간 높은 가격에 미리 좀 팔아서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존에 이제 일부를 매도 수익 실현하고 팔았던 종목들을 28일날 박앤세일 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좀 확장하기보다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에서 그 이상, 제가 28일 전에 분명히 현금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럼 한컴도 그 상황이면 이 위에서 좀 팔았을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면 하이비전도 현금 그 이상에서 좀 팔았을 수도 있고, 뭐 팅크도 좀 팔았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든 현금을 만든 거 가지고 내년에 1월 달에 좀 강할 것 같은, 지금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뭐 하이비전도 뭐 실적이나 뭐 팅크나 뭐 한컴이나 이 28일을 눌림목으로 해서 1월의 흐름도 좋을 것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들 지키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눌림목 매수 박앤세일의 관점이 28일날 포인트인 거죠. 아예 소외받고 있는, 뭐를 예를 들어야 될까? 참 이거 아픈데. 그니까 뭐를 예를 들까? 오케이. 이 수입지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28일날 기회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수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28일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 대주주가 올해 세금 감면받아야 돼요. 올해 다 마이너스인데 올해 연봉으로, 근데 연봉으로 이 수입지수 17점, 이거 얼마나, 올해 240% 올랐다가 지금 연봉으로도 18% 수익률이에요. 세틀보다 낫네. 미안하다 이수야. 내가 니를 한참 밑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미안한데 니 얘기 안 꺼낼라 했는데 세틀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우리
누굽니까? 우리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 우리 구독자 분께서 슈퍼챗 또 많이 써주신 그분이 세틀뱅크나 이런 KG 케미칼 이런 경인양으로 다 발라 드시는 그 큰 손 한 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주양 노가세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경인이나 세틀은 그냥 싸니까 이제 그냥 지금 담아 놓으면 좋고, 28일 날이라는 내일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주주 양도가세하고 무관하게 배당주, 예를 들면 미투쟁도 최근 조금 올랐죠. 젠이나 안 올랐구나, 오늘 빠졌다, 올랐구나. 하여튼 조금 코리안이나 어쨌든 배당주들은 이제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건 반대죠. 배당주들도 만약에 내일 대주주의 눌림목이 온다면 그것도 포인트죠. 어차피 대주주들은 10억이라는 기준으로 그것도 배당주들이 많이 올랐던 고배당주인데 많이 오른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과세 이슈로 배당보다는 그 세금이 더 크니까 그게 매도가 나온다면 그건 또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내일 팔아야 될 때 내일 배당 기산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한컴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눌렸더라고요. 싸이월드 뚜껑 열어보니 이 기자 이혁기 기자님은 뚜껑을 안 열어봤어요. 싸이월드에 아직 앱 심사 연기로 싸이월드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이월드도 메타의 개념이 있고, 싸이월드와 지금 협업 관계이고, 이 회의 미팅 시스템이 있는 한컴타운이 이제 오픈을 베타로 했는데, 어쨌든 되게 부정적이다. 사실 한컴이 아직 아로하나 쇼핑몰도 그렇고 아직 이런 앱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직 비주얼이나 기술은 조금 확실히 좀 떨어지는 듯 한데, 아무튼 1월 말까지 이제 계속 이걸 또 한컴은 안 되면 M&A도 할 테니까 아무튼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거고, 이런 하여튼 비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허접하다 이런 기사들이. 야, 이거 기사도 잘도 썼다. 야, 너네는 좋다 할 때는 대충 쓰고 누구 한컴 깔 때는 사진 다 퍼가지고 보고서처럼 이렇게 썼냐, 이혁기니. 참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쓰고 괜히 전화해가지고 광고는 안 필요하십니까 이러고 그런 기자분들도 있다는데, 아무튼 굉장히 하여튼 까는 기사인데 또 기사를 잘 썼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단기 이제 한글과 컴퓨터 메타라는 이슈에 지금은 완전 실망을 좀 하고 기대감도 떨어지고 해서 눌리는데, 아무튼 25,000원, 4,000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때는 보면 이거 지금 61선, 121선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500원, 24,000원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그냥 안 빠지겠지만 그냥 각오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빠지면 내가 주워 담아줄게. 안 당하면 좋고,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뒤에 연다고요. 물론 뼈 아프죠. 이런 것들이 몇 프로 빠지면 계좌에서 원금이 까지는 거잖아요. 최고점이 원금이니까. 그래도 열어놓는 거죠.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팔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이거를 계속 고점에서 좀 일부 팔 수도 있지만 저점에 다시 사고, 이 과정들은 어쨌든 한컴이라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 나가면서 내가 수량을 계속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주식이 이대로 25,000원, 4,000원으로 그냥 거래 정지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다 돌려주고 그 가격으로 앞으로 계속 기업도 사람과 같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듯이 일단 사이클 타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일부 이제 수량 늘리기에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요번 주까지만 봐야지 했던 사람들은 마치 이게 난리 날 것처럼 들어왔다가, 아니면 나가다가 또 뉴스 몇 개 터지면 우주항공 스페이스 한 다음 또 들어오다가, 그렇게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내동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증시 발전 기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기부. 근데 이제 이 기업의 타점을 정확하게 아는,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우리들은 그걸 조금 이용하면 보너스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딱 이런 거.
물론 뭐 이거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뭐 따발총 계속 아직 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둑이 총구를 겨누는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가야 되고, 또 이거 뉴스 아까 또 올라가니까 또 이거 또 마치 처음 본 만랑 또 오늘 또 이런 뉴스 보고 또 막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얘기해줘. 2천억의 12%의 2022년에 4년간 글로벌 61개국인 줄 알았는데 68개국이야. 이것도 한 90개국으로 늘 거예요. 글로벌 90개국이면 BMW 살 수 있는 나라 다 해요, 거의. 뭐 수단 이런데 BMW가 납품하지는 않잖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러니까 웬만큼 다라고요. 전 세계의 글로벌 대응이고, 그 다음 뭐 이건 뉴스 좋은 거 막 나오잖아요. 아무튼 뭐 팅크웨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즈 모드를 갖다 박아줬잖아요. 2만원 2만원 이렇게 내가 포인트 10월 전에 사라. 최소 10월 전에 무조건 담아라. 그럼 16,400원대였어요 10월 전에 사라.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더 싸게 10월 전에 꼭 담아라. 2만원 2만원 이하로는 된다. 2만원 이후에는 담지 마라. 이렇게까지 포인트를 시즈 모드 끄어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거 리딩방이지. 이건 완전 진짜 네. 이거 NFT로 아주 팔아야 되겠다.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 내일 혹시나 대주주가 팔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뭐 잘 그렸다. 이건 나중에 팔아먹자. 이런 거고, 또 뭐 애플 AR, VR 기기 준비 한창, 메타 임원 그 하이비전이죠. 오늘 하이비전 조금 이제 뉴스 나오니까 오늘 LG노트 어떻게 됐냐. 쉽게 안 빠지는데 이런 것들을 내일 뭐 한 23,000원 이하로 한번 주면 땡큐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보던 종목들의 총구를 다 갖다 박아놨는 거예요. 뭐 팅크 여기 총구 여기 밑에 나발총 들고 이렇게 뭐 아까 하지 말고 미리 총구 이 뭐 2만원 이하 뭐 한컴 내일 뭐 25,000원 이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또 최근에 올랐던 주식 중에 뭐가 있습니까? KH바텍 이런 거 이거 올해 크게 좀 올랐던 기업들이 약간 포인트예요. 물론 20%? 이것도 총구 박아놔도 되겠다. 20% 정도면. 하여튼 뭐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주식들 중에서도 뭐 컴투스 이런 것들 연봉으로 별로 안 올랐네. 컴투스는 올해 하도 빠졌다가 올라가지고 연봉으로 별로 안 올랐구나. 단기적으로 올라서 그렇지. 미넨지도 뭐 그렇고. 하여튼 뭐 말인지 알겠죠? 종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뭐 올해 어쨌든 올해 연 수익률을 마이너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봉 수익률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4%인데 하도 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은 대주 양도과세 이슈들에 좀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내일 그 포인트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아까 잠깐 이수앱짓을 내가 좀 까서 그런데 지금 러시아 백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종군당 바이오 현재 오늘 아까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수앱짓도 좀 반등했는데 이렇게. 네, 이거 종군당 바이오. 근데 저번에 내가 공부시켜 드렸죠. 오늘 장중 25%까지 올랐어요. 물론 9%에 끝났지만. 종군당 바이오랑 보령 바이오 제약이랑 이런 것들은 DP 회사가 단순 패키징 하는 회사라서 기술 필요 없고, 제테마랑 이수앱지스는 아예 원료 조금 2차 생산되는 러시아 백신의 원료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재승인 받고 GMP에 해당하는 시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늦춰준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이 지금 뭐 조합하면 코로나에도 되게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러시아에서 들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25%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관점은 그래요. 또 뭐 체크를 해봤지만 이수앱지스 지난번에 뭐 선한 마리아님이 뭐 마이너스 15%다. 워낙 뭐 이게 마이너스 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패턴에 나오시면 돼요. 이거 분명히 종군당 바이오보다는 더 러시아 백신과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핵심적인 회사가 이수앱지스고 먼저 계약하기도 했고 기술적으로도. 하여튼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뭐 갑자기 25%씩 이런 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뭐 저는 만약에 이수앱지스에서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공부를 좀 깊이 하신 분들은 뭐 롱으로 갖고 가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회사
기존의 지금 상황, 팩트는 전혀 뭐 회사가 지금 리스크하거나 문제가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빠지는 영역, 그리고 바이오는 마이너스 한 20-30%까지는 뭐 물린 것도 크게 물린 것도 바이오는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는 것도 금방이고 오르는 것도 금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포인트로 저는 이제 종근당 바이오 보면서 그래 뭐 이수도 한번 뭐 이렇게 뭐 조금 다지다가 이렇게 한 번에 그럴 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28일 날이 올해 그 가치주 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어쨌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고, 이를 위해서 뭐 현금을 만약에 5에서 10% 정도 만들어 놨다면 28일 날은 꽉 채워서 담아라. 담고 뭐 연말 그다음 연초까지 쭉 마디로 갖고 가면서 막 일부 다시 현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회의 요인이다. 요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28일 그 올해 마지막 녹방일까 30일날 녹방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이 있고, 올해 마지막 방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마지막 월요일 녹방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